2026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 남은 시간, 이제껏 없는 가장 큰 경제 위기가 몰려옵니다. 지금 이 시기 세계 곳곳에서 조용하게 감지되는 경제 신호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경기 둔화나 일시적 조정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 100년 동안 반복된 패턴, 대규모 부채의 누적과 자산 가격의 과열, 정부의 무리한 개입, 그리고 이어지는 급격한 붕괴, 이 순환은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돌아왔고 지금 그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이 증발하는 붕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금이 사라지고 집값이 반토막 나며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똑같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장 큰 손실을 보지만 누군가는 같은 시기에 평생의 부를 쌓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1929년 대공황을 돌아보면 거리에선 빵 한 조각을 구걸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일부는 이 시기를 통해 100년이 지나도 유지되는 재벌 가문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헐값이 된 부동산과 기업을 대량으로 매입해 평생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늘 말합니다. 위기는 불을 없애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주인을 정할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로 남는다는 점,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닥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집이 다 타고 난 뒤에 소방차가 와도 더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경제 위기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상처만 남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를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위기는 매우 규칙적이며 오히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100년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대공황,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이 사건들 모두 약 18에서 20년 주기로 반복된 흐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가격은 실제 기업 가치와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닷컴 버블 직전이었습니다. 소비자 부채도 한 세대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싼 이자로 빌린 돈으로 겨우 연명하는 상태이고 금리가 오를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심각한 부실 조짐을 보이며 흔들리고 있고 카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지만 때때로 전문가들은 여전히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1999년에도 2007년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완전히 틀렸습니다. 반면 진짜 투자자들 워런 버핏과 같은 인물들은 조용히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버핏은 지금까지 쌓은 현금 중 가장 큰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란 준비된 사람에게 불을 안겨주는 세기의 기회라는 사실을. 2008년 금융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고 자산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기 누군가는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단순합니다. 좋은 자산이 헐값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주식은 $100에서 $6로 폭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 달 구독료보다 싼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애플, 구글 역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저평가 상태였죠. 그때 그 주식들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에서 부자가 되었고 일부는 경제적 자유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절망하던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격의 기업과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석유회사, 철도, 공장이 모든 것들이 헐값에 시장에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세계적인 재벌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위기 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회 자체입니다. 모두가 팔아야 할 때 당신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빚을 줄여야 합니다. 평소에는 빚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쓰는 것이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강제로 팔아야 하고 그렇게 강제로 팔리는 자산은 헐값이 됩니다. 빚이 없다면 공포 속에서도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자산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이 위기 때 폭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품을 생산하거나 부채가 적고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생존합니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내려갈 수 있지만 가치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자 되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보험입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종이돈이 불안정해질 때 금과 은은 그 자체로 구매력을 보존해줍니다. 다섯째,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고 모든 헤드라인이 세상의 종말을 외칠 때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정치인들과 정부가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또한 빚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빚을 상대적으로 줄이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현금 보유자라는 것입니다. 예금, 현금, 연금이 모든 것들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반대로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가치를 보존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 등이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디플레이션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빚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현금과 실물 자산, 두 가지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기회를 놓치고 너무 늦으면 이미 모든 자산이 다시 비싸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금 비중 늘리기, 빚 줄이기, 좋은 자산 골라내기, 위기 때 감정 대신 논리로 움직이는 훈련하기.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싸질 때 천천히 사 모으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경제 위기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하나입니다. 부자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감정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위기는 단순히 경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시간일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준비할 것인지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것인지. 앞으로 1년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현금을 모으고 빚을 줄이고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위기가 왔을 때 모두가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조용히 그러나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에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